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좀 더 핵심만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가지고 지방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건 투자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아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년간 이 장기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2003년부터 요거를 부동산원에서 지수를 뽑아 보면은 사실 2022년 현재를 100으로 놓고 그 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걸 엑셀로 받아서 2003년을 100으로 놓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렇게 보기 좋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1년, 2002년은 전국 급등장이었어요. 전국 IMF 극복하면서 대출 풀어주고 하면서 전국 급등장이었고 2003년부터 이제 디커플링장으로 가는데 2005년, 6년, 7년 요때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급등한 특히 버블7 중심으로 굉장히 수도권 급등한 시장이었는데 그때 지방은 굉장히 침체였어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전국 부동산 다 오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때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상승장이었고 굉장히 갭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때 아무리 봐도 대충 얼핏 봐도 이때는 비슷했던 가격, 이때는 이제 2003년에 100이 같이 100이었던 이런 가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으면 여기가 저평가가 아닐까, 상대적인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약간 꺾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고 한 7년 정도의 수도권은 침체장 2012년에 훅 꺾이면서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요때 전국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상승이었어요. 특히 2011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 9% 정도로 아주 큰 상승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벌어졌던 게 상대적인 지수가 이렇게 좁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2010년, 11년 급등하고 12년까지도 상승세를 지방은 이렇게 이어가죠. 그 다음에 지방이 요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때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갈 때게 요 지방은 부울경의 어떤 물량 부담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하락기를 맞이하고 이렇게 쭉쭉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가격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하고 2020년까지가 2020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가 가장 갭이 큰 상황입니다. 요 지수의 흐름은 조금 늦게 반영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때가 가격 갭이 가장 큰 상황이고 사실은 이때 지방이 급등하면서 요때 2020년, 2011년 코로나 유동성 기준으로는 요 시기 때는 전국 동반 급등장이 있었습니다. 전국 동반 급등장. 그리고 2021년 11월 요때를 기점으로 전국 동반 하락장이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부동산원의 요 지수는 실제보다 조금 후행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 많이 꺾였을 적에 또 꺾이는 게 반영되지 않고 한 몇 달 전의 흐름이 요 지수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한국 요 지수 기준으로 2023년 뭐 한 3, 4월이 되면은 요 갭이 더 줄어드는 요런 흐름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하락세가 지방 하락세, 특히 지방 비광역시는 나름 하락을 조금 버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현재 기준을 보면은 요거보다 실제로는 더 좁은 상황이다. 갭이 더 좁아진 상황이고 내년 초쯤으로 가면은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을 것이다. 네. 장기 차트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 차트를 좀 봤어요. 그래서 단기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점점 요렇게 이게 올해 차트인데 이렇게 수도권이 지방보다 확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어떤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 메리트가 벌어졌던 게 좁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가격의 부담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차트에서 좀 요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좀 예측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좁혀질 거고 앞으로 수도권의 하락이 더 가속화되면서 요게 좁혀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가격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수도권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확 크다라고 하면은 그
요 9년, 10년처럼 반등장이 왔을 적에 지방부터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반 급등을 한 다음에 하락장에서 수도권이 확 꺼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수도권에 오히려 생기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추후 반등장에서 오히려 수도권이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방은 수도권 그러니까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수도권이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장이 올까 말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예, 지방장이 그 다음에 온다고 해도 조금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거, 예, 수도권 규제 완화. 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기존에 사실은 코로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 유동성이 지방장으로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비조정 지역 투자, 두 번째로는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공시가 1억 이하 투자. 이게 굉장히 컸다라는 거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 회피를 통해서 지방 부동산이 굉장히 떴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거는 특히 지방 비광역시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전체적인 규제 완화지만 수도권,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비광역시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악재에 해당된다. 라는 점 저는 확신할 수 있고 특히 규제 지역 해제가 지금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비서울 전반적으로 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고 지금 국토부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 서울도 노도강 금강구 같은 외곽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규제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한 규제였던 다주택자 대신 타깃으로 강한 규제였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요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행이 되면은 기존의 공시가 1억 이하였기 때문에 올라갔던 그런 곳들은 다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나 비광역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굉장히 암울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합해 보면은 차트상으로 가격 메리트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수도권에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수도권에 규제까지 완화가 되면서 지방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지금 지방이 한동안 쉽지 않겠다. 혹시 반등장이 와도 수도권부터 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부터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요새 팔리지도 않고 나 후려쳐서 팔고 싶진 않고 뭐 수도권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뭐 지방 따라 올라가겠지. 뭐 코로나 그 2020년, 21년처럼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광역시의 물량이나 상황별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광역시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요런 가격의 흐름, 차트적인 부분의 규제 완화, 요런 어떤 악재, 요런 거에 더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펀더멘탈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떤 가격 흐름상으로도 좀 안 좋은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다음에 규제 완화 같은 어떤 시그널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 좋은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존버하기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인구 문제가 있죠. 지금 인구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전국 단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신경을 쓰고 아주 크게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볼 것은 지역 간의 어떤 인구의 이동,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인구의 이동, 예. 그다음에 개발에 의한 인구의 뭐 충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은 사실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출생률이 낮아진다라고 해도 서울은 수요가 항상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로 해석할 수는 없는 도시예요. 서울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적에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구는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어요. 특히 신도시, 동탄의 화성 이렇게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인천 연수구 송도 중심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죠. 뭐 많이 늘고 있죠. 인천광역시 서구 여기는 청라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검단까지 포함되는 2022년부터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산업도 더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신도시를 계속 개발을 하고 거기에 GTX든 뭐 연장선이든 교통을 계속 연결을 해주면서 지금 범서울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뭐 판교와 송도, 뭐 판교의 IT, 송도의 바이오 이렇게 산업도 범서울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거기에 교통, 신도시 다 해서 굉장히 큰 범서울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이 발전을 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되면 지방에서 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지방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펀더멘털인 측면에서 당장 1, 2년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런 가격 흐름적으로 봤을 적에 단기적으로 좀 전망이 안 좋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요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지방의 대표 도시라서 부산을 갖고 왔는데 부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젊은 인구는 더 감소하고 있고. 근데 부산은 그나마 수요가 살아있는 도시라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데 요런 상황에서 어 중소도시 같은 경우 인구 감소가 왔을 적에 어 이 지방의 소도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갖고 온 게 수험생이 지금 많이 줄어드니까 상위권 대학 인기가 수험생이 많이 줄어들었을 적에 상위권 대학 인기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에 그러니까 저 대학 입시할 적에 그 20년 전만 해도 대구대나 뭐 이런 원광대 뭐 상지대 뭐 요런 것들에서 그렇게 막 미달라고 물론 이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다고 해도 막 미달라고 요런 대학은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런 대학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달 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년 후에는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폐교가 될 거예요. 폐교가 되고 특히나 최근 몇 년간의 그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고세대가 이제 입시를 치르는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대학들이 너무너무 많은 대학들이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돼도 여전히 상위권 대학은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어떤 요 지방 대학의 어떤 미달 그다음에 어떤 폐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인구가 감소됐을 적에 어떤 도시에 더 문제가 생기느냐 요것과 저는 굉장히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인구가 감소를 하고 수도권은 계속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방 소도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지금 소멸 뭐 요런 단어를 쓰는데 뭐 소멸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부동산적인 가치는 정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얘기할 적에 지방 소도시, 굉장히 소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많이 투자가 들어갔던 그런 도시까지 포함을 해도 중소도시의 펀더멘털한 문제가 이런 인구 문제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요런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넘어서 그러면 존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좀 리스크의 좀 덩어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의 흐름에 의해서 좀 침체가 몇 년이 가. 근데 좀 존버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장기적인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적인 우려가 있어.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 숫자뿐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봐도 저는 굉장히 수도권 집중 심화 형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도 뭐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뭐 대전, 세종, 뭐 오송, 뭐 저기 청주 요렇게 묶인 뭐 충청도 뭐 메가시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는 할 거예요. 정부에서도 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할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핵심 산업은 인재들이 지방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라면은 첨단 산업, 핵심 산업의 어떤 회사들이 지방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방에선 그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나마 수도권과 가까운 곳은 마치 청주나 천안처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벨트가 뭐 강남부터 해서 강남, 판교, 용인, 이천, 평택까지 이렇게 반도체 벨트가 있는데 그것과 가깝기 때문에 청주나 천안에서
반도체 후공정 공장들, 기업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죠. 그나마도 수도권과 가까운 좀 규모 있는 도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어디 지방 좀 서울과 동떨어져 있는 지방의 첨단 산업이나 핵심 산업이 육성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조선업이나 관광업 같이 서울에서 못하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수도권은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방은 좀 계속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고 산업 문제까지 봐도 지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어떤 당장의 가격 흐름 측면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과정인데 규제 완화가 터지면서 추후 반등이 돼도 수도권 먼저 반등하고 지방은 좀 장기적으로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 특히 그 중에서도 비광역시 같은 경우는 요 기존의 규제 회피에 의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좀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고 거기에 그렇다면은 존버하기에도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요렇게 생기고 인구적인 문제, 산업적인 문제, 발전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지방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특히나 비광역시적인 비광역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여기 광역시 측면에서 보면은 각 광역시별로 굉장히 시기별로 천차만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매매가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세가 영향도 주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대비해서 매매가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광역시 투자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입주 물량 분석을 잘 하면서 그다음에 개발적인 그런 호재들 분석 잘 하면서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역시와 수도권을 비교했을 적에 수도권 대비 하락폭이 작다라면은 좀 굳이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되게 명백하게 나의 투자 시나리오가 잡혔을 경우에는 뭐 광역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투자 시나리오가 좀 보이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대구 같이 이제 개별적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내 나름의 시나리오를 거쳐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있다. 비광역시하고는 약간 다른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비광역시 중에 그나마도 조금 뭔가 타이밍 수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뭐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정도, 뭐, 요 정도가 아닐까. 물론 조금 더 하면은 뭐 원주, 김해 뭐 요 정도, 예,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재작년에 많은 무슨 투자 플랫폼이나 뭐 이렇게 뭐 AI 분석, 뭐 데이터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덜 오른 지역이라고 뭐 되게 소도시들 뭐 굳이 언급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목포 나주 막 요런 데까지 뭐 당진 이런 데까지 막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흐름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좀 저는 부정적으로 그런 보는 차원입니다. 보는 생각이고 요런 비광역시 중에서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요런 곳들도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여기 확실히 괜찮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라면은 굳이라는 생각 좀 들고 있고 물론 뭐 개별 단지적으로 호재가 있을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 뭐 리모델링, 뭐 그런 개별 단지들의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의 그 사업 진행을 잘 판단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큰 흐름에서는 요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간단하죠. 가격 흐름상 가격 메리트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되어서 당연히 그 추후 하락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됐을 적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반등이 분명히 클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수도권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광역시 쪽인데 광역시도 입주 물량이 매매가에 주는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고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잘 확신이 들면은 보수적으로 보지만 확신이 들 적에는 광역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나마 광역시 외에 조금 더 본다면 창원, 청주, 천안, 전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요거까지 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면서도 되게 약간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된 얘기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용 공감되신다라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